안녕하세요, 달보기 여러분. 지난 3회기에 이어 오늘은 4회기 나에게 맞는 비약물적 치료를 점검하고 수면 일기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아래 유튜브 댓글에 출석했다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회기 시작하기 앞서 3회기 시청해 보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지난 회기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가슴으로 사용하는 호흡법이다. 지난 회기를 열심히 시청하셨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들 고르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X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호흡법은 가슴이 아닌 배를 사용하는 호흡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율훈련법은 말초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신체를 이완시키는 훈련법이다. 다들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들 고르셨나요? 정답은 O입니다. 이유는 자율훈련법은 신체의 말단 부위가 무겁고 따뜻하다고 느끼게 하며 말초의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신체를 이완시키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맞추셨나요?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상훈련법을 적용할 때 편안하게 해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문제는 좀 쉬운 편이죠. 정답은 X입니다. 심상훈련법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이미지를 기록하고 떠올리는 것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 3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맞추지 않았어도 이번 복습 기회를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본 영상 외에 워크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워크북 162페이지 동반된 수면장애의 비약물적 치료를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점검해 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는 자고 일어나는 주기에 문제가 생기는 수면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뒤처진 수면 위상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너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앞당겨진 수면 위상형이라고 하며 단순한 불면증이라 생각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각성 장애에 도움이 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으로는 광치료가 있습니다. 광치료는 적절한 시간에 빛을 쬐어 일주기 리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절성 우울장애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광치료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뒤처진 수면 위상형의 경우 이른 아침 8시쯤에 하는 것이 좋고, 앞당겨진 수면 위상형의 경우 밤 12시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0분가량 야외에서 산책하도록 하며 2500룩스, 이때 룩스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 정도의 광도의 치료용 라이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치료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안구건조증, 안구충혈감, 두통, 불안 및 초조함 등 경미하며 대부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다원 검사, 수면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태를 진단하려고 여러 기구를 이용하여 수면 중 상태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가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을 말하며 호흡이 저하되는 저호흡이 1시간당 15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협심증,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 부정맥, 심부전, 불면 등 수면에 두드러진 증상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이 있습니다.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이란 압축된 공기를 코로 불어 넣어주는 양압기를 뜻합니다. 수면 중에 좁아지거나 막히는 기도를 확보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치료 위해 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꾸준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는 상기도의 수술적 치료가 있고 구강 내 장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체중 감량을 하며 수면 자세 교정, 절주,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감량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에 발생하는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을 말하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호소합니다. 또 야간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며 움직이거나 주무르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호전되기도 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으로는 절주를 하며 카페인 음료 또는 탄산음료를 줄입니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감량하고 철분 결핍 시 보충합니다. 또한 취침 전 족욕, 마사지, 냉온팩 등이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위생 개선을 통해 이러한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일기장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면 일기장이란 무엇일까요? 수면 일기는 여러분의 수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듯이 수면에 대해 매일 기록하며 수면을 잘못 평가할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수면을 객관적 수치화하여 수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러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일기는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작성해야 될까요? 수면 일기는 매일 작성해야 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중간에 수면 일기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는요, 만약 작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날은 공란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일 때문에 수면이나 주간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질병 또는 응급 상황 등 특정한 일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면 일기에 간단히 기록하도록 합니다.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수면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으며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시계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 일기장 예시를 통해서 일기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보면은 요일별, 날짜별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문항을 쭉 읽어보고 나의 수면 패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전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잠을 잤다. 그렇다면 월요일은 1시에서 2시까지 낮잠을 잤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적고 혹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X 표시를 하며 수면의 질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까지 각 매우 나쁨, 보통, 매우 좋음에 해당되는 그 숫자를 체크해서 그 요일별로 적는 것입니다. 워크북 맨 뒷페이지 보면 수면 일기장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확인 후 수면 일기를 직접 적어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4회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도 아래 그 3가지 문항을 읽어보고 내가 점검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정상적인 수면 기준 및 습관 세우기, 수면의 단계 파악,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과정 등을 이해하고 수면 일기장을 활용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4회기도 끝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출석 댓글을 달지 않으셨다면 아래 유튜브 댓글에 출석했다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히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니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